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의 성룡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교재 15페이지죠. 15페이지를 보시면 토지의 등록사항. 자, 오늘은 이제 해야 될 것이 지번이라든지 지목, 면적 이쪽 부분인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토지에 표시해가지고 지번에 대한 내용을 이제 설명해 드리는데, 자, 지번. 자, 지번 쪽에서는 이제 보셔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냐면, 지번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지번의 의. 지번이란 무엇이냐. 지번의 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부여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지번 부여 원칙에 대한 거. 그 다음 의하고 표기. 지번의 표기에 대해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여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거야.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자,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쭉 정리하다 보면은, 이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정리하다 보면은 중간에 우리가 말소되거나 이제 폐쇄되는, 말소되는 지번이 존재를 하죠. 말소되는 지번이 존재하는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 결번이라고 얘기를 해요. 어떤 결번이 발생하는 이유, 그 다음에 결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은 순차적으로 부여가 돼야 돼요. 1, 2, 3, 4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부여가 되는데, 그 지번이 순차적으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지번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번의 무엇이다? 지번의 변경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출제의 유형을 보게 되면, 지번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요, 지번의 이 표기 부분하고요. 표기 부분하고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번은요, 모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99.9%가 전부 다 무엇이다? 법에 있는, 법에서 우리가 규정한 내용에 대해서만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개인적으로 의견이라든지 어떤 지번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은 시험에 출제가 잘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교재 이제 15페이지 보시면 지번에 뭐가 나와요? 지번에 의 및 구성이 나오는데, 자, 의하고 이제 표기에 대해서 보시면은요. 자, 토지의 등록 단위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다라고 하죠.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지의 등록 단위, 이것을 필지라고 하는데,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에다 이렇게 번호를 이렇게 붙이죠. 필지에 붙이는 번호를 무엇이라고 한다? 얘를 지번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1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인데, 여기서 이제 지적 공부라고 하는 것은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모든 지적 공부더라 이겁니다. 왜 우리가 그럼 지번은 모든 지적 공부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지적 공부를 편성하는 것은 물적 편성주의예요. 따라서 지번 순서대로 공부가 이렇게 묶이기 때문에 지번이 누락이 되면은 이 지적 공부가 대한민국의 어느 필지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필지에 붙이는 번호인데, 자, 지번은 그럼 누가 부여를 하냐면은요, 지적소관청이.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어디에서 어떻게 부여를 하냐면은 북서 지번 부여적을 기준으로 해서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적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어떻게? 차례대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지번을 무엇하는 것이다? 지번을 부여하더라. 이게 지번의 가장 큰 개념이에요.
집어는 누가 부여를 해요? 지적소관청이.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지번, 부여,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번, 부여, 지역이라 하면 무엇이에요?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리동의 개념은 무슨 동이다? 법정동이더라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북서에서 어느 쪽으로? 남동쪽으로. 즉 동서남북 이렇게 쓰면 지번은요. 북서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요? 이렇게 지번을 부여를 해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북서기본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북서기본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차례대로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 2, 3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어떻게 한다?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어떻게 부여를? 번호를 부여하는 거죠. 번호를 부여를 하기 때문에 지번은 어떻게? 아라비아 숫자로서 아라비아 숫자로 지번을 쓰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즉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1, 2, 3, 4 이와 같은 형태로 아라비아 숫자로 이렇게 쓰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필지 자체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으면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이라든지 임야도의 등록지인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있으면 숫자 앞에 무엇을 쓰자? 산자를 쓰자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죠? 숫자 앞에 산자를 쓰는데 시험에 임자를 쓰자라고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임자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그리고 지번은요. 지번은 본번과 무엇으로 구성을 한다?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을 하는데 즉 앞에 게 본번이면 뒤에 게 무엇이다? 부번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는데 본번, 부번이고 그럼 본번과 부번 사이는 연결을 시켜줘야죠. 이렇게 연결을 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이것을 읽을 때는 무엇이라고 읽는다? 의라 읽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의. 그럼 1-1이 아니라 1에 1이어야 된다. 시험에 나와요. 다시라고 하면 안 돼요. 의라 읽는다 이겁니다. 예전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었냐면은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본번과 부번 사이에는 예 또는 의라 표기한다. 그러면 어때요? 틀린 거죠. 이렇게 표기하고 이렇게 읽어라지 예 또는 예가 아니더라 이겁니다. 시험에 출제가 됐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교재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죠. 자, 필지에 붙이는 번호 얘가 이제 뭐예요? 우리 교재 1번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 2번은 뭐예요?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뭐를 써라? 산자를 붙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번 앞에 산자가 붙어 있지 않으면 지적도가 되는 거고요. 산자가 붙어 있으면 임야도가 되더라 이겁니다. 3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고 그죠? 그 다음에 4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읽는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제가 대충 읽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밑줄이 그어져야 돼요. 그 나머지 부분들은 법에서 이렇게 딱 표시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니까 제가 지금 읽은 여기 1, 2, 3, 4, 5라고 제가 칠판에다가 썼던 내용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다른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괜히 뭐 복잡한 거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번은 본번만으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을 단식 지번이라고 하고 본번과 부번을 같이 하는 것을 복식 지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단식 지번도 사용하고 복식 지번도 사용을 합니다. 단복식 지번이다라고 하고 그것을 평행제도라고 하는데 단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한 번씩 그냥 읽어보는 것으로서 충분하다 이겁니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번의 기능. 지번의 기능은 요즘 들어서는 시험에 출제되지 않는데 이 지번의 기능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면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위치도 파악할 수 있고 주소 표기도 할 수도 있고 우편 배달도 할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지번을 가지고서는 토지의 용도는 알 수 없죠. 그 정답 만약에 시험에
지번의 기능이 아닌 것을 하면 용도 그냥 찾으시면, 용도는 우리가 지목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요즘에는 진짜 참고적으로 우리가 지번을 가지고 주소를 표기하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면서 도로명하고 무엇을 가지고 건물 번호를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자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로명 세주도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지금은 도로명이라든지 건물 번호를 가지고 이제 주소를 표기를 하죠. 혼용을 하고 있다가 아마 내년인가 후년부터는 완전히 이제 뭐로 바뀌어요? 도로명하고 건물 번호로 주소를 표기하는 것으로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지번 부여 방법에 대한 입법례 이렇게 했는데, 자, 지번의 부여 원칙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심화학습에서 설명해 드리는데 출제 빈도는 높지 않습니다. 기본 과정이 굳이 이 부분까지는 설명할 필요 없고요.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위치별 분류라고 했죠. 위치별 분류에 따라서 뭐로 나눠져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한 것을 북서기본법이라고 하고, 반대로 북동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남서쪽으로 끝나는 것을 북동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를 취하고 있다? 북서기본법을 취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과거에 북동기본법을 취한 적은 있으나 현재 우리가 법상으로는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부여하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따라서 무슨 기본법이다? 북서기본법이더라 이겁니다. 16페이지하고 17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가지고 우리가 법에서 규정한 부분은 어떤 거에 한해서만이에요? 북서기본법만 보시면 되겠고, 표기 방법별 분류, 단위별 분류, 방향별 분류 이렇게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출제가 이렇게 많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이 있겠고요. 지금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기셔가지고 18페이지를 보시면 이거 나오죠.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번 부여. 이 부분이 가장 시험에 출제 빈도가 높고요. 작년에도 어디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27에도 여기서 나오고, 26회도 여기서 나오고, 25회도 여기서 나오고, 24회도, 23회도, 22회도 계속 어디서만 나와요? 여기서 거의 나와요. 얘 아니면 얘더라.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 이거예요. 이 부여 원칙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뭐 좀 공부하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표기법하고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 거기다 플러스 뭐를 해야 돼요? 결번에 대한 내용하고 지번 변경에 대한 내용을 같이 연결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그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토지 이동이라고 했냐?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무엇?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몇 개였어요? 토지의 표시 몇 개? 6개. 어떻게 6개예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개더라 이겁니다. 그죠? 소지목, 면경자 이렇게 앞자리 따서 외우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요. 6개의 토지 표시가 있는데 이 6개의 토지 표시를 어떻게 하고 새로이 정하거나 이것을 무엇하고 변경을 하고 이것을 무엇하는 것? 말소하는 것. 이것을 무엇이란다? 이것을 우리는 토지의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가 이동이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한다? 조사 또는 측량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죠? 토지가 이동이 되면 이 조사 또는 측량을 하는데 이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측량의 대표적인 것이 용어할 때 설명해 드렸듯이 신규 등록이 있고, 두 번째로는 등록 전환, 그다음 세 번째로는 분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을 해요.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해가지고 한다 해가지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실시하는 측량을 지적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확정 측량. 그 다음에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어요? 조사의 대표적인 것이 합병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이냐면은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목 변경.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18페이지하고 19페이지, 22페이지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나오겠지만 네 개에 대한 뭐만 보시면 되냐면 원칙과 예외만 보시면 돼요. 네 개에 대한 것. 즉 등록 전환하고 신규 등록에서의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원칙과 예외. 분할의 경우에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원칙과 예외. 도시개발 사업에서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또 합병의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네 개에 대한 뭐만 기억하세요. 네 개에 대한 원칙과 예외만 정리하시면 여기서 계속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럼 지목 변경은요. 보세요. 지목 변경은 이게 지목 변경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필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11의 전이다라고 써 있으면 말 그대로 지목 변경은 지목만 바뀌는 거잖아.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꿔 등록하는 거니까 이렇게 말소를 해요. 그리고 전이 만약에 대로 바뀌면 두 줄로 긋고 여기 이렇게 대라고만 딱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 변경하고는요. 이 지번하고는 어때요? 아무런 관련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신규 등록부터 갑니다. 신규 등록. 일단 18페이지 보시면 기본 원칙에 보면 북서기본법이라고 써있죠. 이거 써있잖아. 지적소관청은 지번부여직을 기준으로 해서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차례대로 부여한다. 굉장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더라 이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쉽게 나올 때는 지적소관청을 바꿔놓겠죠. 뭐로 바꿔놔요? 지적소관청을 뭐 시도지사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놓겠고, 여기서 리동의 개념 무슨 동이다? 법정동이죠. 근데 행정동이라고 나오면 틀리고요. 북서기본법인데 북동기본법이라고 하면 틀리고, 북서에서 남동 쪽인데 남동에서 북서다 이렇게 나와도 틀리더라 이겁니다. 다 한 번씩 나왔던 그런 문제니까, 지문이니까 꼭 보시고요. 자, 그러면 신규등록부터 갑니다. 신규등록. 보시면 신규등록하고 등록전환은 붙어 있잖아. 신규등록 및 등록전환 시에 지번부여해가지고 붙어 있죠. 붙어 있는 이유는 뭐예요? 신규등록과 등록전환은 지번부여 방식이 같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볼게요. 그럼 신규등록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신규등록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먼저 뭐가 정리가 돼야 돼요? 신규등록이란, 등록전환이란,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럼 신규등록이란 뭐다? 신규등록이란 새로이 무엇된 거?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두 번째로 등록이 무엇된, 등록이 누락된 무엇을, 토지를,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든지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하는 것, 등록하는 것을 얘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것을 신규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는 뭐냐 이거죠. 자, 새롭게 조성되어 있다라고, 조성된 토지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를 들 수 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할 수 있다. 공유수면을 매립한 것을 우리가 새로이 조성된 토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조제를 건설한 것도, 방조제를 건설하는 것도 무엇이다? 새롭게 조성된 토지니까 이것을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그래요? 얘를 신규등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지번을 부여할 때는요, 지번을 가지고 우리가 주소도 표기하고 우편도 배달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번은 차례대로 1, 2, 3, 4, 5, 6, 7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를 해야 되고요. 또한 이 지번은 서로 간에 어떠한 그 종속성의 개념도 있어요. 연결성의 개념도 있고 종속성의 개념도 있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면은요. 자, 이렇게 도면이 이렇게 있다.
도면이 이렇게 있고 지번 이렇게 지번 부여적에 이렇게 지번이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1, 2, 3, 4 여기는 얼마다? 지번이 100인데 이쪽은 뭐예요? 바다더라 이겁니다. 바다. 바다는 등록이 된다 안 된다? 바다는 등록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 바다는 왜 등록이 안 되냐 이거죠.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여기를 매립을 했어요. 공유수면을 매립했다 이겁니다. 매립을 했는데 1번 옆에를 이렇게 매립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번은요 연속성도 있지만 종속성도 있어요. 어떠한 지번에서 우리가 새로운 지번을 또 만들어내는 종속의 개념이 있는데 항상 옆에 거 쫓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인접 토지의 지번이 몇 번이에요? 인접 토지의 본번이 1번이죠. 거기에 뭐를 붙이자? 거기에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규 등록에서의 지번 부여 무엇이다? 원칙이에요. 그래서 말로 쓰면 뭐예요? 1의 1은 인접 토지의 본번. 인접 토지의 본번은 여 그림상이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거기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겁니다.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지번 부여 무엇이다? 신규 등록에 있어서의 지번을 부여하는 원칙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 원칙이 있으면 뭐다? 예외가 있더라. 예외는요. 만약에 여기를 매립했다. 여기를 매립했을 때는요. 100의 1보다는 지번은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부번이 있으면 지번이 혼잡해지니까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겁니다. 100이 있으면 100의 1보다는 여기는 얼마? 100일 이렇게 지번을 부여를 하고요. 만약에 여기를 매립을 하게 되면 뭐 부번 붙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얼마를 써요? 여기도 역시 100일 이런 식으로. 또한 필지를 매립을 했는데 여러 필지로 매립을 하게 되면 여기 101, 102, 103, 104 이렇게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100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지번 부여 지역의 최종 본번이면 최종 지번이라고 했을 때 최종 지번에 무엇하고 있거나 인접하여 있거나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아니면은 멀리 떨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항상 예외는요. 부번 붙이지 않고 그 지번 부여 지역 안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인다? 본번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외는 어떻게 지번을 부여를 해요? 그 지번 부여 지역에 그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무엇을 붙인다? 본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항상 최종 본번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순번은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본번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부번이라고 하시면 잘 나와요. 최종 본번이면 다음 순번도 뭐다? 본번이. 최종 본번이 100이면 다음 순번은 본번이 얼마야? 100일이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지문이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인다. 이게 바로 종속의 개념이에요. 종속성. 그래서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여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불합리하더라 이겁니다. 그럴 땐 어떻게 부여한다?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등록 전환. 자, 교재에는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 대한 지번부의 방식을 똑같이 설명해 놨어요. 그거 맞습니다. 맞는데요. 자,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 등록 전환이란 임야대장이라든지 어디에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이것을 어디에다 등록을 해요?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이걸 무엇이란다? 얘를 등록 전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요.
이렇게 도면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로 표현? 이것을 얘를 임야도라고 가정을 하고요. 임야도라고 하고 그럼 얘를 무엇이라고 하죠? 이것을 지적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 이겁니다. 도면 이렇게 있으면 1, 2, 3, 4, 100이라고 써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더라 이겁니다. 즉 지적도에 자 시험에 나왔던 거죠. 지적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백이 이렇게 산이라고 써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산은 뭐냐면 이쪽에 있는 토지들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다?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임야도고요. 이렇게 쓰면 10, 11, 12, 13 이렇게 쓰면 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토지가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다면 숫자 앞에 뭐를 쓰자? 산자를 쓰자 이겁니다. 숫자 앞에 뭐를 써요? 숫자 앞에 이렇게 산자를 쓰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나오면 틀려요? 임자를 쓰자 그럼 틀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산 10일에 여기에 임이더라 이겁니다. 자, 요 산 10일의 임을 개간을 해가지고 뽕나무를 재배를 합니다. 뽕나무를 재배를 하게 되면 이 뽕나무의 지목은 뭐예요? 뽕나무의 지목은 전입니다. 전. 그 전답, 전이라든지 답이라든지 대는 임에들에게 등록이 안 돼요. 이렇게 넘어와 줘야 돼요. 이렇게. 등록 전환 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등록 전환을 하는데 등록 전환을 하게 되면 산 10일의 임이 산 10일의 임이 1번 토지 옆에 이렇게 붙었다면 등록 전환 이렇게 돼요. 그럼 이게 지워지는 거죠. 산 10일의 임은 얘는 지워져요. 지워지고 새롭게 여기다 지번을 부여하는데 인접 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이자? 부번을 붙이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산 10일의 임이 넘어갔는데 100 옆에 이렇게 있을 수 100번 옆에 이렇게 붙을 수도 있고요.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고 여러 필지가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도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 100번 옆에 최종 지번 인접해서 붙으니까 100에 1번으로 100일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도 얼마? 100일 이렇게 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하고요. 이쪽에 있는 이 그림하고 어때요?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지번 부여 방식이 어때요? 똑같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이 그림하고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에 대한 그림을 잘 이해하시면 왜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을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냥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원칙 예외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를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신규 등록의 개념, 등록 전환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신 다음에 거기에 우리가 지번을 직접 부여를 해보고 그거를 조문에 맞게끔 읽어보시면 충분히 되더라. 그렇게 어렵지 않죠? 원칙, 예외 다 중요합니다. 밑줄이 다 그어져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그중에서도 원칙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인접 토지의 본번의 부번. 예외는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본번. 그게 어떤 경우예요? 인접한 경우. 최종 지번에 인접한 경우.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자, 분할 봅니다. 분할. 자, 이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를 분할은 이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이것을 분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1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분할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번이 1이면은요. 일단 하나는 써먹는 겁니다. 하나는 저 1번은 써먹고 여기에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지번을 부여할 때 분할의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분할의 경우는 만약에 필지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길더라 이겁니다. 옆으로 긴 것을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됐을 때 이렇게 분할이 되면 지번은 왼쪽에서 북서기번법이니까 왼쪽에서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지번을 부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 필지가 이렇게 길더라 남북으로 길더라 이겁니다.
남북으로 길면은 이렇게 만약에 분할이 됐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분할이 되면 얘는 이렇게 지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분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은 가장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가장 좌측에 있는 거, 요 좌측에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 법에서는 얘를 일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럼 여기 있는 것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우리는 나머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요 1필지, 지번이 1인 한 필지를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나눴을 때 여기가 바로 뭐가 요 왼쪽에 있는 것이 얘가 1필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이쪽이 이것이 나머지가 되더라 이겁니다. 그 분할의 경우에는요. 분할 전에 지번을 써먹는데 그걸 어디다 써먹자? 1필지에 써먹자 이겁니다. 그래서 1필지는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해요? 분할 전에 지번을 무엇하자? 분할 전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는 부번 붙이는 겁니다. 항상 부번을 붙일 때는 그냥 막 붙이는 것이 아니라 분할에서는 그 본번에 최종 부번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자 여기서 최종 부번이라고 나왔으면 그 다음 순번도 뭐가 돼요? 부번이더라 이겁니다. 그 여기에 1인데 만약 부번이 없으면 여기 얼마? 1에 얼마로? 1에 1로 지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예를 들어 보면 자 지번이 1인 1필지를 몇 필지로 분할했냐면 세 필지로 분할했더라. 세 필지로 분할하면 첫 번째가 여기 1필지죠. 그럼 분할 전 지번을 쓰자 이거야.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을 쓰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없으면 1부터 가는 거죠. 1에 1 여기 얼마? 1에 2 이렇게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몇 필지로 분할했어요? 두 필지로 분할을 했어요. 그 여기가 1에 1이 되겠죠. 왜? 위에 게 1필지가 되는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몇 번이에요? 2번이니까 그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이자? 9번 붙이자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또 얘를 이제 다시 몇 필지로?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얘를 두 필지로 분할했는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의 뭐가 존재해요?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얘가 위치한 필지가 1필지가 돼요. 그 여기 얼마를 써요? 1에 3을 쓰는 겁니다. 즉 어떻게?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적으로 무엇하자? 분할 전에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자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얘가 뭐가 돼요? 나머지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다시 분할의 경우에는 1필지는 뭐를 쓰고 1필지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뭐를 붙여요? 부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얘를 분할했을 때 1필지는 뭐를 쓰고 분할 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본번에 최종 부번이 2니까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는데 분할되는 필지에 뭐가 존재해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 전 지번을 어떻게?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다음 합병부입니다. 합병. 분할의 원칙과 예외가 있는데 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다 중요한 지문이니까 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합병이 나오는데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합병이죠. 두 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해서 몇 필지로 이렇게 1필지로 하는 것을 무엇이라 한다? 얘를 합병이라고 하죠. 그럼 얘가 지번이 1이고 얘가 지번이 2면 어찌됐든 필지마다 하나의 지번을 부여하는 거니까 여기다 얼마를 부여할 것이냐 이거야. 느낌으로 봐도 1번이겠죠? 1번? 이런 식으로. 자, 합병해 보시면 그래서 얘는 합병 1에 1이 있고요. 1에 2가 있고 1에 3이 있고 1에 얼마가 있더라?
1에 4가 있더라. 이거. 전체 몇 필지에 4필지죠. 이 4필지가 합쳐지면 얼마로 합쳐져요? 1에 1로 합쳐집니다. 그 왜 1에 1로 합쳐지느냐? 법에서는 가장 합병전 지번 중에 무엇을 합병전 지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겁니다. 1에 1, 1에 2, 1에 3, 1에 4 중에 가장 선순위 지번은 몇 번이에요? 1에 1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이 상태 4필지죠. 이때는 여기 뭐가 존재해?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할 때는 그 본번 중에 가장 선순위 지번 몇 번? 선순위 2번. 이것을 무엇을 한다?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2에 1에 뭐가 존재해요? 여기에 주거, 사무실 등에 뭐가 존재해요?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존재하더라 이겁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경우에 이때는 토지 소유자가 무엇을 하면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해달라고 무엇하면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주더라 이겁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원칙대로 가요. 근데 신청이라는 말이 꼭 들어와야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다시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전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하되 본번만으로 된 지번이 존재하면 그 본번 중에 선순위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는데 토지,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하자? 신청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럼 이제 몇 개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 둘, 셋.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도시개발. 그죠? 20페이지 맨 밑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요.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확정합니다. 그래서 실시하는 측량을 토지 표시를 새로이 확정한다 해가지고 지적 확정 측량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항상 지적을 공부하실 때는 그림을 그려서 공부하시고 이 지적법이라는 것 자체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절차법이에요. 절차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복잡하게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지역을 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 이와 같은 형태로서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확정 측량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확정 측량을.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 5번, 6의 1번, 7번, 8번 이렇게 있고요. 이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 도시개발 사업시행 지역의 무엇이에요? 도시개발 사업시행 지역의 경계예요. 얘는 아니고 여기는 사업시행자 뭐예요? 바뀌더라 이겁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필지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5에 얼마? 5에 1이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해야 되겠죠. 여기도 지번을 새롭게 부여를 하는데 이 중에서 무엇만을 가지고 본번만을 가지고 지번을 못한다? 부여를 해요. 즉 종전의 지번 중. 종전의 지번 중에서도 본번의 지번 중에서도 뭐만을 가지고 한다? 종전의 지번 중에서도 본번만을 가지고 하더라. 본번만을 가지고 하는데 이 본번 중에 무엇 할 게 있냐면은 제외할 게 있어요. 제외할 게 있는데 그 제외할 게 바로 뭐냐면 도시개발 사업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거. 그럼 여기서 1번, 2번, 3번, 4번은 요 경계에 지금 걸쳐 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경계에 걸쳐 있는 걸 제외하고요. 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안과
밖에 같은 본번이 있으면 안에 5번이 있는데 밖에 5의 1이 있죠. 그럼 역시 5도 삭제하자 이겁니다. 그 나머지 지번 중에 뭐만을 가지고 본번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얘도 삭제하는 거예요. 그럼 7번하고 어떻게 7번하고 8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여기도 이렇게 지번을 부여해야 되는데 본번이 어때요? 본번이 적은 경우도 존재하지 않겠냐. 적은 경우. 모자르잖아 지금. 그랬을 때는 블록식을 써요. 블록식을 쓰는데 이 블록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블록을 형성할 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다 뭐를 붙여요? 그 안에다 이렇게 부번을 붙이는 것을 블록식이라고 해요. 근데 시험에 블록식이라고 안 나옵니다. 법조 문제로 나와요. 그리고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본번이 적은 경우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에 무엇을 붙이고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뭐를 붙인다? 부번을 부여하거나 이렇게 써 있죠. 아니면은 그 지번 부여지역 내에 그 지번 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인다?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무엇할 수 있어요? 부여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준공 전에 미리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데 이때는 무엇을 가지고 하는 거냐면 사업계획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사업계획도에 의해서 지번을 부여하는데 이게 27회 때 문제예요. 가로넣기 이렇게. 가로넣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다시 한번 낸 것에 불과합니다. 다시 한번 낸 것에 불과를 해요. 다시 도시개발 사업은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해요? 종전의 지번 중에 뭐 가지고? 본번만을 가지고. 근데 이 본번 중에서 무엇 할 게 있다? 제외시킬 것이 있더라. 그 제외시킨 두 가지예요. 도시개발 사업 시행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에 같은 게 있으면 제외하고 본번을 가지고 부여하는데 본번이 적은 경우도 존재하더라. 모자르겠죠? 그럴 땐 어떻게?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부여하더라 이겁니다. 20번의 원칙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본번을 가지고 하는데 제외한다. 기역, 니은. 기역이 바로 뭐다? 안과 밖에 실시한 지역에 있는 본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는 경우. 두 번째 경계에 걸쳐 있는 경우. 그 예외는 뭐예요? 적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지번 부여 지역 내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이더라 이겁니다. 이때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것이 있어요. 준용하는 것이 있는데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더라 이겁니다. 첫 번째 지번을 무엇하고자 할 때? 지번을 변경하고자 할 때. 두 번째로는 축척을 변경하고자 할 때. 세 번째로는 행정구역의 개편.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때 이 세 개의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 기역, 니은, 득을, 리을 나와 있죠? 꼭 보시고요. 그 다음 지번 변경이 나오죠. 지번 변경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번 어떻게 부여를 해야 돼요? 차례대로 부여가 돼야 돼요. 그럼 차례대로 부여되어 있지 않으면 지번을 무엇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더라 이겁니다. 누가 변경을 해요? 지적소관청이 변경합니다.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지번 부여지역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도 가능해요.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때 가장 핵심은 바로 뭐다? 시도지사라든지 대도시시장에 무엇을 받아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번 변경은 누가 해요? 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이 하는데 핵심은 뭐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절차에 이제 뭐가 써 있어? 절차에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그러면 지적소관청은 승인 신청서에다가 집원 등 명세라는 게 있어요. 집원 등 명세. 집원 등 명세를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되면 시도지사가 심사를 한 후에 결과를 통지해 주면 돼요. 그 집원 변경할 때 집원 어떻게 부여한다? 좀 전에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집원 부여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종전의 집원 중 본번을 가지고 하더라 이겁니다. 결번대장에 빛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조금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토지 이동에 따른 무엇을 정리하다 보면 지금 여기서 쭉 한 것이 바로 뭐예요? 토지 이동에 따른 지번 부여인데, 이것을 하다 보면 결번이라는 말이다. 결번은 지번을 부여하다 보면은 말소되는 거. 그것을 무엇이란다? 얘를 결번이라고 그래요. 이제 보자고요. 신규 등록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죠. 왜 결번이 발생하지 않아요? 새롭게 조성된 거니까 새롭게 조성돼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지 어떤 지번이 우리가 말소될 이유가 없죠. 그러나 등록전환에서는 뭐가 발생을 해요? 결번이 발생하죠. 왜 결번이 발생을 하냐면 등록전환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면 얘가 지워지잖아. 그래서 이 11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돼요? 이게 바로 결번이 되는 겁니다. 됐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결번이 발생하지 않아요? 계속적인 지번을 새롭게 생성하기 때문에 결번이 발생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합병의 경우는 뭐가 발생을 해요? 결번이 발생한다. 왜? 하나 남고 얘네들은 다 죽는 거잖아. 하나 남고 다 죽기 때문에 뭐가 발생한다?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에서도 결번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번을 변경하고 축척을 변경하고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지번을 부여할 때도 역시 결번이 발생한다. 그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 부여 방식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럼 왜 도시개발에서는 결번이 발생하느냐? 종전의 지번 중 뭐만을 가지고? 본번을 가지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것만 보도 본번만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결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다 제외시키는 거잖아.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것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답이 뭐예요? 신규 등록하고 분할은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결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여러분들 그 22페이지 보시면 결번 대장 있죠? 결번 대장이라는 데다가 결번을 쓰고 이것이 왜 발생한지를 그 사유를 써가지고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22페이지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우리가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해. 아직까지 중개사 시험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문이죠. 동그라미 2번이. 말소되거나 폐쇄된 지번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지적 확정 측량하고 축적 변경하고 지번 변경의 경우는 말소된 지번을 다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정도.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번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는데 15회를 기준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 15회부터 지금 몇 회까지 봤죠? 27회까지 봤죠?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13회를 했어요. 지금까지. 13회에 걸쳐가지고 최소한 지번이 몇 문제가 나왔어요? 13문제가 나왔다 이겁니다. 그 13문제가 제가 지금 이렇게 칠판에 쓴 내용. 이거를 벗어난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요것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에 읽어드린 부분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특히나 칠판에 쓴 내용들은 다 시험에 출제가 되는 것이고 중요한 부분 포인트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책에다 표시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이 부분 꼭 여러분들이 마치 그림을 그려서 정리를 하셔야만 지번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지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역시 매번 시험에 출제가 되는 지목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